여러분, 북한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요, 사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엄청난 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공식 경제 그늘 뒤에 숨어서 북한의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이걸 한번 싹 깨고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뭐랄까 거의 자본주의적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바로 돈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돈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평양의 비공식 경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상품이 어떻게 도는지 이른바 그림자 공급망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식당 메뉴판에서 자본주의를 발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직접 하는 거대 사업의 실체까지 파헤쳐서 북한의 새로운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평양의 비공식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공식적인 국가 계획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는요, 이게 단순히 생존 수단을 넘어서서 부를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하고 활발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비공식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심장부, 핵심에는 바로 그림자 공급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물건을 썩 들여와서 그걸 또 전국 구석구석으로 쫙 퍼뜨리는 거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감이 오실 겁니다. 무려 270만. 이게 뭐냐면 최근 북한으로 밀수된 걸로 추정되는 석유의 양이에요. 배럴 단위로요. 아니, 국가 경제에 거의 피나 다름없는 이 석유가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만큼이나 들어온다? 이건 이 그림자 공급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몰래 하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자그마치 1,000척에 달하는 배가 동원되는 아주 조직적이고 거대한 네트워크 사업인 거죠. 솔직히 이 정도 규모면 국가가 눈 감아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국가 공식운송회사가 운반하는 짐의 80%가요. 알고 보면 개인 돈주들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시스템이 비공식 경제를 위한 그냥 하청업체가 된 셈이죠. 이제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운송 인프라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평양의 시외버스 노선인데요. 서류상으로는 전부 국가 소유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돈주들이 자기 돈으로 버스를 사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입니다. 그냥 국가기관의 이름만 빌리고 수수료 좀 내고 수액은 몽땅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죠. 공공인프라가 사실상 민영화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물류랑 교통이 사실상 개인 손에 넘어가니까 우리 일상하고 아주 가까운 서비스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걸 가장 재밌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의 식당인데요. 지금부터 그 식당 메뉴판에 펼쳐진 자본주의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식당들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바로 합의제 식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겉보기엔 국가 기업 소속이에요. 하지만 실제 운영은 돈주가 자기 돈으로 다 하고 국가에는 그냥 자릿세 개념으로 수수료만 내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어떻게든 개인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낸 아주 기가 막힌 일종의 타협점인 셈입니다. 이 식당들이 성공하는 비결을 보면요. 이건 그냥 완벽하게 시장 논리입니다. 좋은 위치, 실력 있는 요리사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심지어 종업원 뽑는 기준 좀 보세요. 20대 여성에 키는 최소 165cm 이상, 대외봉사 전문 학교, 그러니까 외국어 학교 같은 곳을 졸업해야 한답니다. 외모랑 능력을 따지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본주의적이죠.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고객 중심이에요. 술부터 시작해서 찬 요리, 더운 요리, 메인 식사,
그리고 디저트로 샐러드가 나오는 이 정식 코스. 이게 다 어떻게든 고객을 만족시켜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식당은 배급받는 곳이 아니라 내 돈 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완전한 소비 공간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 돈주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 경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긴 이제 개인과 국가 권력의 경계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곳인데요. 바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대한 무역회사들의 세계입니다. 북한 경제는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5단계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위 1급에는 중앙당이 꽉 잡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있고요. 그 아래로 군부나 내각 소속의 중간 기업들, 그리고 맨 밑에는 수만 개에 달하는 작은 개인 회사들이 깔려 있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돈과 기회는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이 그냥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송이버섯 독점 수출, 평양의 모든 봉제 공장 관리, 주요 호텔 운영, 그리고 금, 은 같은 모든 광물 자원 독점. 말 그대로 돈이 된다 싶은 사업은 모조리 독점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사업 방식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국가가 독점 생산하는 크라빈이라는 담배에 대한 이 묘사 하나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 피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게 된다. 정말 대단하죠? 뇌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비공식 시장, 또 합의제 식당, 그리고 국가가 직접 하는 독점 사업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지금 북한의 새로운 현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북한은요,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세외주의 계획경제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살은 돈주들이 이끄는 비공식 시장 경제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기묘한 공존, 이 모순이 바로 오늘날 북한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일탈이나 편법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요, 북한 사회와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신호인 거죠. 이 모든 게 서로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이념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렇게 무섭게 커지고 있는 이 그림자 경제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북한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